송인옥 센터장님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인권 침해 사례를 얘기하면서 장기요양요원을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처우 개선 조례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령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현장의 실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늘푸른 돌봄센터는 잠깐만요. 네,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즐거운 일터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사업으로는 재가장기 요양 사업으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1인 독거 노인들의 안전하부 확인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돌봄 SOS 서비스 여러 종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주야간 보호만 그 이용 시설로 오시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이 한 16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그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면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 사적 공간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폭언, 무시, 업무의 요구사항입니다. 제가 사례를 노인 맞춤의 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이제 같이 들었는데요. 우선 생활지원사의 사례는 주로 생활지원사는 안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자원 연계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가 아닌 목욕을 해달라, 등밀기를 계속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거나 냄새가 너무 심해서 생활 개선을 요구했지만 그런 것들을 묵살하기가 계속됐고요. 그리고 뭔가 좀 그 개선안을 얘기하며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직원 조치는 계속 고충 상담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생활지원사를 교체를 했는데, 이용자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가 계속 방문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더 이상은 생활지원사 가실 분이 없다. 네. 그렇게 해서 구청하고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종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방문 요양사의 폭언 무시 업무의 요구의 사례입니다. 어르신이 이제 요양보호사 이 방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호칭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야라고 부르고, 음식을 해드려도 이게 뭐 이런 먹으라고 한 거냐 이렇게 무시하고 폭언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이런 지속적인 폭언하고 무시하는 말투로 인해서 요양보호사가 가슴에 돌이 얹혀지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것들이 자꾸 그게 지속되면서 병이 되고 있다고 느끼고 계시고요. 업무의 요구로는 커튼 빨래, 아들 방 치우라고 윽박 지르고 가족 일을 계속 요구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직원 조치는 고충 상담을 지속하고 있고, 어르신 배치를 변경하고도 있는데, 이 고충 상담을 지속한다는 것이 얼만큼 이 가슴에 병이 되는 것을 치유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자 조치로는 여전히 저희도 팀장 방문하고 계속 상담하고 있고요. 하면서 어르신 요양보호사의 호칭 문제, 업무 범위 문제 이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해드리고는 있습니다. 사례 유형 두 번째로 성희롱입니다.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방문을 하면 때 맞춰서 팬티만 입고 이렇게 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이쁘다, 뭐 내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직원 조치는 고충 상담하고 담당 생활지원사를 일단은 이제 업무 교체를 해보는 거거든요. 다른 분들은 또 잘 적응하실까 싶어서. 이용자 조치로는 전담 사회복지사하고 팀장이 동행 방문해서 다시 한번 상호협력 동의서나 뭐 이런 직원 인권에 대한 것들을 안내해드리고,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고요. 생활지원사, 그러니까 노인 맞춤 그 업무 지침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2인 1조 방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지원사는 2인 방문을 했고, 그럼에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팀장님이 방문해서 전화 상담만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사례입니다. 뭐 서비스 제공 시간에 성인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그 다음에 목욕을 시키거나 이런 신체적 접촉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접촉한다거나 어떤 성적 언어 표현으로 인해 가지고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끼고 또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직원 조치로 고충 상담 실시하고 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좀 그 기회가 돼서 전문기관에게 상담 연계하고요. 그 다음에 성희롱 피해자 유급 휴가비 지원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용자 조치는 계속 방문하고 또 안내하고 이렇게 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요양보호사 교체 배치했는데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들어가시면서 기사로 확 제압해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또 어르신의 태도도 변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현재는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사례는 요양보호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위험이 굉장히 큰데요. 이것이 저희는 되도록이면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손빨래를 시키시는 어른들이 있어요. 세탁기 못 쓰게 하고. 네, 그 다음에 걸레도 이렇게 무릎으로 해서 이렇게 손걸레질 하라고 하시고 이러면서 손가락이 많이 아프고 그 다음에 이 손목이 많이 아픈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근골격계 증상 조사를 하거든요. 23년에 조사한 결과 저희 선생님들의 34%가 근골격계 질환을 알고 계신 걸로 나타났습니다. 직원 조치 사항으로는 저희가 노인 일자리 선생님이 있어서 돌봄 인력을 추가 배치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의료적 처치를 받게 하고 휴식 및 스트레칭을 권유하면서 예방과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용자 조치 사항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세탁기 구입 잘 안 하십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세탁기를 구입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CCTV 설치 문제가 있습니다. 요새 CCTV 많이 설치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고지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히 나중에 알게 돼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고요. 감염병에 노출되는 사례들이 있죠. 결핵이나 온, 피부병 이런 것들을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감염병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폭력 전과나 이런 범죄 상황이 있어서 그거를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배치되고 난 다음에 위협을 많이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기관의 역할은 초기 상담에 이용자의 상태를 제대로 잘 파악하고 그런 환경 상태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면 사전에 조치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로서는 CCTV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촬영의 동의서를 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폭력, 그 다음에 성희롱, 근골격계 질환 이런 위험 속에서 필요시에는 2인 1조의 방문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방 및 관리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용자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상담할 때 이용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거고 대응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계약 시에 사고 협력 동의서를 작성을 하는데 장애인 쪽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뭐 호칭의 문제, 업무 범위의 문제, 그 다음에 상호 존중의 문제가 다 되어 있어요. 계약할 때는 다 서명하시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사나 기관에서 방문 상담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즉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원관리는 장기요양은 월 1회 사회복지사가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할 때 반드시 직원의 고충이 있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직원 대표를 고충처리위원으로 선정해서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권교육과 그 다음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은 저희는 1년 1회 증상조사하고 전문가 교육 1년 1회 하고 스트레치 생활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장기요양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이 부러워하는 여러 가지 법령과 그것들이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법에 보면 아주 장기요양 요원의 보호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인권 매뉴얼도 있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안전관리 매뉴얼도 있고 매뉴얼들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법인에서는 또 인권보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지원센터에서 발간되는 인권보호 매뉴얼, 성희롱 예방, 뭐 그다음에 권리찾기 수첩 이런 많은 예방 관리할 것들이 있는데요. 분명한 한계는 이런 법에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디냐? 이 포인트가 네. 장기요양 요원의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에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업무의 전환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요양보호사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해결점이 될 수 없는데 여기서는 장기요양 요원의 보호라고 해서 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장기 요양 기간도 이런 것에 구체적으로 이제 이용자를 잃을까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요양보호사도 일자리를 잃을까봐 네,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문제가 수면에 드러나지 않고 묻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은 인권 침해 시에 신속한 대응하고 그런 그 사후관리 체계를 잘 구축해서 그것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매뉴얼, 그 많은 체계들을 제대로 가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인 1조의 배치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시에는 되어 있습니다. 위험일 때는 2인 1조 배치한다고 하는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성희롱 있다고 배우자나 그 자녀분들한테 얘기하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인 1조 배치가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거고요. 이용자에 대한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돼요.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인권 교육은 실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법에. 그런데 장기요양 요원들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용자에 대한 인권 교육이 너무나 허용적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개선의 여지가 법령 속에서도 한계가 너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자체의 역할 강화로 올해 7월부터 이런 성희롱의 문제가 있으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을 때 지자체에 알리면 지자체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장한테 제대로 개선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별한 규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고민이 되고 그나마도 이 지자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부서나 전담 창구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제대로 홍보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장기요양 요원이나 이런 돌봄 문화에 있어서 인권 존중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광진구에는 구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딱 한 개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구립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좀 확대하고 이 구에서부터 운영하면서 장기요양 요원들의 인권 존중의 문화를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피해자 등 비자발적 실업기관에 유급 휴가비 지원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부러워하시잖아요. 처우 개선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현재 25개 자치구에서는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 개선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진구에서도 조금 더 선도적으로 장기요양 요원들의 인권 침해와 관련 지어진 다양한 활동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